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얼마 전에 에어팟 3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죠.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구매가 가능해지겠죠. 현재 에어팟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해졌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에어팟을 사야지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에어팟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에어팟인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게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나온 에어팟 3세대 2대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에어팟은 총 4가지인데요. 에어팟 2세대와 3세대는 같은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2세대와 3세대는 기본적으로 오픈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커널형인 에어팟 프로보다는 조금 호불호가 덜 갈리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아쉽게도 프로에서 제공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제공을 하지 않아요. 현재 에어팟 2세대 같은 경우는 유선 충전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3세대가 나온 이후로 가격도 조금 저렴해졌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 2세대의 가격은 17만 9천원이고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최저가로 구매하게 되면 대략 14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3세대의 경우 정가는 24만 9천원입니다. 다소 높은 가격인데 제가 사용을 좀 해보니까 음질도 좀 더 좋고 디자인도 좀 바뀌면서 착용감도 기존 2세대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는 나온 지 2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커널형 이어폰이고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기로 정말 유명한데요. 딱 끼는 순간 이게 딱 화이트 노이즈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과장을 하면 다른 공간에 있는 그런 느낌도 나고요. 출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1세대만 나와 있는 상태라서 2세대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아직까지 2세대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 32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최저가나 쿠팡에서는 대략 25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에어팟 맥스인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요런 작은 이어폰들이랑 달리 오버이어 헤드폰입니다. 5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고요. 하이파이 오디오를 제공하고 특이한 건 이어컵 부분이 자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지원을 하고 스튜디오급 음질을 갖춘 제품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케이스도 조금 특이한데요. 케이스 안에 넣으면 충전이 되는 일반 에어팟 제품들과는 달리 케이스에 넣으면 초절전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배터리를 아껴줍니다. 이 제품은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를 갖고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 기준 71만 9천원에 출시했습니다. 정말 비싸죠. 네이버 최저가나 쿠팡을 잘 뒤져보면 50만원 초반대에도 구매는 가능합니다. 저도 한 50만원대에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이게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손이 잘 가진 않더라고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좀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에어팟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팟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또 용도에 맞게 잘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맥스 같은 경우는 좀 종류가 다르니까 좀 제껴두고 이렇게 이어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화부터 보면 에어팟은 전체적으로 통화 품질이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확실히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없는 다른 일반 제품들보다는 통화 품질이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에어팟으로 통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제가 2세대와 3세대 그리고 프로까지 다 사용해본 결과 장시간 착용하면서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오픈형인 2세대와 3세대가 좀 좋은 옵션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2세대 같은 경우는 끼고 있어도 이게 확실히 오픈형이다 보니까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낀 줄 모르고 그냥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은 좀 걸쳐져 있는 느낌? 좀 그런 느낌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를 낀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 나는 편인데 저는 이게 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어팟 프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제품이 커널형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통화를 할 때도 약간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좀 아무튼 이질감이 느껴져요.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켜고 통화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좀 시끄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반대로 이런 오픈형인 2세대나 3세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끼고도 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옆에 사람이 있어도 뭔가 끼고도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주변 소리도 들리니까요. 한편 프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한쪽만 끼고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확실히 좀 내 목소리도 들리고 주변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약간 그런 여러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장시간 에어팟을 착용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거나 사물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픈형 에어팟을 구매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어팟의 음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2세대 같은 경우는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딱 플랫한 느낌의 음질을 제공해줬다면 이번 3세대는 음질 면에서는 제법 큰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이스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좀 베이스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힙합 자주 들으시거나 뭐 일렉 같은 거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 3세대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랑 이 3세대의 음질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전반적으로 비슷한 편인데 확실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3세대가 조금 더 센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와 일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이번에는 혹시 들어가나 싶었는데 이번 3세대에도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프로에 들어간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써봤을 때 와, 완전 신세계다, 딱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주변의 소음이 확 차단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완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체감상 한 70% 이상의 소음은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3세대에도 이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영화나 음악을 들을 때 주로 사용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으로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소음에 예민한 편인데 이게 진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특히 사람 많은 시간에 타면은 막 웅성웅성 되는 소리부터 정말 주변 소음까지 정말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 이 프로를 딱 끼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켜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말 잘 활용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의 평화도 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저한테는 약간 양날의 검이었어요. 통화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픈형 에어팟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프로를 사용할 때는 정말 잘 활용했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었고 솔직히 약간의 불편함은 포기할 만큼 정말 매력적인 기능인 건 맞습니다. 주변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 진짜 고성능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돈을 조금 더 내고서라도 그냥 에어팟 프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팟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기능이 되고 또 어떤 기능이 안 되는지 이걸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방수부터 볼까요? 방수 같은 경우 에어팟 2세대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에어팟 3세대와 에어팟 프로는 IPX4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이 기준은 생활 방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한 방수가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땀이나 습기에 강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주로 하시면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아무래도 3세대나 프로가 좀 유리하겠죠. 그럼 공간 음향과 저음형 EQ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 기능은 아쉽게도 2세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에어팟 3세대나 프로, 또 맥스에서는 제공이 되고요. 공간 음향은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사운드 경험을 제공해주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기능인데요. 특히 영상을 감상할 때는 좀 더 몰입감 있는 서라운드 음향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기능입니다. 생각보다 소리의 입체감이 잘 느껴져서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한데 음악을 들을 때보다는 영상을 볼 때 좀 더 매력적인 기능이에요. 에어팟을 끼고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공간 음향이 지원되는 3세대나 프로를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노이즈 캔슬링과 결합되면 공간 음향의 효과가 한층 더 커지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 좀 더 몰입감 있게 보고 싶다면 에어팟 프로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3세대에만 들어간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피부 감지 센서입니다. 2세대와 프로에는 듀얼 광학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감지해서 작동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센서이긴 한데 제가 써보니까 기존의 듀얼 광학 센서와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섬세하게 감지해주는 느낌? 이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시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2세대의 유선 모델은 한 번 완충으로 최대 5시간, 3세대는 최대 6시간, 프로는 최대 4.5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짧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3세대가 나와서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2세대랑은 사용 시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확실히 프로랑은 체감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통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좀 빨리 닿는 편인데 확실히 프로는 체감상 3세대보다는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고 안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3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력이 생각보다 약하니까 막 흔드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 번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에어팟 프로 요 케이스에도 다 요 맥세이프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맥세이프 충전기가 있거나 맥세이프 충전을 원하신다면 3세대나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프로는 오픈마켓에서 파는 것보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셔야지 이 맥세이프가 들어가 있는 게 올 거예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오픈마켓에서 에어팟 프로를 샀는데 최신형이라고 써있는데도 맥세이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에어팟은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일단 오픈마켓에서 에어팟 프로를 본다면 에어팟 3세대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는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취향의 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커널형과 오픈형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해질 겁니다. 커널형이 너무 불편하다면 에어팟 3세대, 커널형도 상관이 없다면 에어팟 프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대를 잘 사용하고 있지만 3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모든 에어팟을 다 써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세대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3세대로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달라지고 음질도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어메이징한 차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2세대 잘 사용하시다가 배터리 문제나 고장이 났을 때 그때 3세대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쭉 사용하셔도 완전히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에어팟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난하게 에어팟을 느껴보고 싶다면 제 생각엔 이번에 나온 이 3세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그 커널형보다는 이 오픈형 이어폰이 조금 더 무난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가 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처음이시라면 3세대 진짜 좋은 초이스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노캔 기능이 빠져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픈형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같이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런 오픈형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기 때문에 이번 3세대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고르면 웬만하면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6K 프로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최근에 지원받게 된 카메라인데 블랙매직에서 나온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이전에는 포켓 시네마 6K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6K 프로가 나왔어요. 저희도 최근에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정말 여러모로 장점이 좀 많은 카메라더라고요. 일단 최대 6K까지 촬영할 수 있고 기존과 동일하게 캐논 EF 마운트가 있어서 캐논 렌즈와의 궁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프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달라진 점으로는 기존에는 없던 내장 ND 필터가 탑재가 되었고요. 후면에 달려있는 스크린도 이제는 틸트가 가능해져서 위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래서 촬영할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이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는 비용 대비 정말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기 때문에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카메라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어떤 에어팟을 구매하면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여러분들의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